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요즘 예쁜 꽃들 주위에서 많이 보이죠. 처음 보는 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보는 것도 힐링이 되지만 꽃을 그려보면 조금씩 다르게 생긴 꽃의 특징도 보이고 점점 더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꽃을 그리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 도형을 익혀볼 건데요. 대부분 꽃들이 둥글게 생기긴 했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보여서 그리려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꽃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운 기본 도형을 가지고 그리면 쉽습니다. 원형 그리는 영상은 오른쪽 위 카드 영상 참고하세요. 먼저 위에서 보여지는 형태예요. 원형을 그리고 중심선을 표시해 볼게요. 다음 측면에서 봤을 때 꽃들의 형태를 5가지 정도로 추려 볼게요. 첫 번째는 꽃봉오리 형태입니다. 이 물방울 모양이죠. 두 번째는 종 모양입니다. 꽃 중심은 줄기가 달리는 아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방구형입니다. 타원형 그리는 방법은 위에서 보이는 카드 영상 참고하세요. 네 번째 원형의 컵받침 모양입니다. 꽃술이 달리는 중심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다섯 번째는 세 번째 방구형이 뒤집어진 형태예요. 꽃술은 위쪽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꽃의 기본 모양을 그려봤어요. 다음은 기본 도형에서 꽃잎을 그려볼게요. 원형 가운데 꽃술 부분을 작게 동그라미로 그려요. 중심선을 그립니다. 이제 중심선에 꽃잎을 같은 형태로 모두 그려주세요. 다음은 사선 방향으로 꽃잎을 중간에 그려 넣습니다. 이제 꽃잎을 진한 선으로 정리해 주세요. 형태는 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네거티브 공간을 보면서 형태를 확인해 보면 꽃잎의 형태가 더 잘 보입니다. 다음은 꽃봉오리 모양을 그려봐요. 먼저 세로 중심선을 그리고 꽃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번엔 종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로선 그려주시고 중심선에 얇은 타원형을 그립니다.
꽃받침이 있는 밑부분이 중심이고 꽃잎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처럼 꽃잎 내장을 사방으로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방구형입니다. 세로 중심선 그려주시고 양쪽에 같은 길이로 타원형의 크기를 정해주고 타원형을 그립니다. 투명한 원기둥을 그릴 때 배웠던 방법대로 타원형을 그려주세요. 꽃잎이 시작되는 중심 부분은 요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꽃잎이 어떻게 달리는지 알기 쉽게 방향선을 그릴게요. 선이 많아서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봅니다. 진하게 펜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5번째, 반대로 뒤집어진 방구형입니다. 조금 전에 그린 것과 반대로 그리면 되죠? 제일 위에는 꽃술이 달립니다. 중심선에 꽃잎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사방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꽃을 사진을 보면서 그려볼 건데요. 대상을 그릴 때는 먼저 대략 크기를 정해주고 다음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비례를 맞춰가는 식으로 그립니다. 항상 이 순서로 그리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몸에 익혀주세요. 사진에서 보이는 꽃은 위에서 본 거예요. 꽃이 세 송이인데 각각이 크기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크기를 대략 잡아요. 다음 전체 방향선을 긋습니다. 세 개의 꽃의 비례를 보면서 크기, 꽃의 방향, 중심을 한 번 더 다듬어 주세요.
각 꽃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네요. 첫 번째 꽃은 아래의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의 중심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중심선에 꽃잎을 그리시는데 사진을 보면서 꽃잎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위쪽으로 제일 볼록하고 끝이 약간 뾰족합니다. 작은 꽃들을 그릴 때는 그냥 똑같이 그릴 필요 없이 대충 그리잖아요. 꽃이 조금 더 커지면 디테일이 있어야 지루하지 않게 보입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면 더 생생하게 보입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에 두 개의 꽃잎이 들어가네요. 식물 패턴을 알고 그리면 좋습니다. 나머지 사이사이에 사진을 보면서 뒤쪽에 꽃잎 몇 개 더 그려주세요. 이 두 번째 꽃의 방향은 오른쪽 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이번엔 튤립입니다. 꽃의 크기를 대략 잡아주세요. 방향선을 그립니다. 꽃들이 우아해 보이는 것도 줄기가 예쁜 곡선을 가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꽃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나 끌리세요? 방향선이 꽃송이에서 시작해서 줄기까지 연결돼요. 꽃의 중심을 찾아요. 사진을 보면서 물방울 모양으로 꽃봉오리를 먼저 그립니다. 다음 이 큰 꽃은 종 모양으로 그리세요. 다음 사이사이 꽃잎을 채워 넣습니다. 잘 보이도록 수성펜으로 그릴게요. 예전엔 스케치할 때 수성펜만 썼는데 요즘엔 수채화를 하다 보니 유성펜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보도선들을 깔끔하게 지우시고 연필로 선에 강약을 주면서 완성하세요. 꽃잎이 얇아서 구불거리잖아요. 그 느낌을 약간 살려보세요. 명암도 조금 넣어봐요.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칠해봅니다. 지금은 형태 연습에 집중하고 명암은 간단히만 표현합니다.
이번 사진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산당화입니다. 산당화도 모양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 산당화는 한라수목원 온실에 있는 산당화예요. 뒤로 젖혀진 구 형태입니다. 타원형으로 크기를 잡습니다. 꽃수를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선을 그리세요. 중심을 표시하고 원기둥 형태로 꽃수를 그립니다. 꽃잎이 5개네요. 꽃잎의 끝을 보면서 이 꽃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확인합니다. 꽃잎의 방향선을 곡선으로 그려주세요. 다시 사진을 보면서 5개의 꽃잎의 끝을 연결해서 기울기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오각형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형태를 계속 다듬어 주세요. 꽃잎의 방향선을 따라 하나씩 꽃잎을 그립니다. 잘 보이도록 펜으로 그리고 명암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번 사진은 라넌큘러스 같아요. 좀 오래돼서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꽃집에서 샀는데 요즘 꽃들이 정말 다양하고 예뻐요. 장미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 근데 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식탁에 꽂아두면 일주일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애처럼 복잡하게 생긴 거는 어떻게 그릴까요? 대충 그리면 편한데 그러면 생생한 느낌이 없잖아요. 이건 조금 노동입니다. 힐링 노동이죠. 즐기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크기 정하고요. 방향을 보면서 중심선을 그려주는 것은 같아요. 헷갈리니까 차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씩 그리겠습니다. 제일 안쪽에서부터 꽃잎 한 장씩 그리는데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세로 길이의 비례나 이 넓이는 기울기로 확인하면서 그립니다. 중간중간 그림 멍하게 되는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어서서 그림과 사진을 조금 멀리 두고 비교하면서 확인 한번 해봅니다.
이제 다 그려졌고 이번엔 유성펜으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 드로잉 연습할 때는 작은 드로잉북을 항상 끼고 그립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루틴으로 형태 연습만 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그린 예전 그림을 두루룩 넘겨보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도 저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과 비교할 때 괜히 다운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리얼하게 비교가 되니까 이 충격이 좀 큰 거죠. 이 10분 걸리는 드로잉을 할 때도 처음부터 한 3분 지나면 아 망했네, 조금 더 지나면 괜찮네, 조금 더 지나면 아우 안 되겠다, 다시 그릴까, 좀 더 그리면 봐줄만 하네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림은 자기가 왜 그리는지 마음을 계속 다잡으면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지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명암까지 조금 넣어 볼게요. 오늘 꽃 그리는 것도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고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직감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감각 있다는 소리 듣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용하는 재료들은 유튜브 설명 부분에 적어두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식물 드로잉에서는 더 재미있는 소재로 그려봐요. 혹시 그리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아서 그리는 시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꽃처럼 예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